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저격수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영하입니다. 이번에 또 성남시장에 도전하시는데. 예.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하셨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렇죠.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선거법도 제가 고발했는데 예. 저는 그 무죄 판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냐면 그 측근들로부터 그 무죄 판결 받는 게 흘러나와서 이 사람이 세게 로비했구나. 그걸 대법원이 아니라 초토화됐구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무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 저는 이재명을 잘 압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로비를 내고 뭐 권순일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저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무죄 판결 대법원 그 선거법 무죄 판결에 찬동한 법관들 그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세게 로비했다는 건 그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권순일 그 대법관의 그 이제 그 재판 거래 의혹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뒤로 그 은수미 시장의 그 비서관하고 이제 이재명의 그 처음 수행 비서였던 백종선하고 또 임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녹취를 공개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나도 이가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 다만 이제 밝히지 않았던 정보가 밝혀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정말 이재명의 행동을 샅샅이 밝히면 이 세상에 이런 놈이 이런 새끼가 뭐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했다고 제가 그래서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정말 쓰레기다. 그러니까 다 밝히면 쓰레기다. 이런 쓰레기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도 쓰레기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이 쓰레기들 빨리 갖다 버리고 빨리빨리 치웁시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는데 물론 언론이 크게는 안 다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고 정말 그 나쁜 놈이고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쓰레기면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그러면 이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로비 자금을 써가지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처벌을 안 받고 지금도 또 설쳐되는 게 국회의원 뭐 보궐선거에 나온다면서요 이재명이.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분당 의뢰 김병욱이 재선 의원인데 이제 사직시켜가지고 시장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보궐선거 나간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랴 한데 이재명이라면 그 10번 그러고 남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그런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그쪽으로 지령들이 내려왔어요. 이재명으로 다시 똘똘 뭉쳐야 된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대깨문 뭐 주사파 전부 그렇게 해서 차기 지도자로 밀으려고 그래요. 그런 죄들이 다 나왔는데도. 지금 차기 지도자도 지도자고요. 그건 이제 좀 먼 일이고 당장에 이제 그동안 밝혀진 일, 앞으로도 밝혀질 일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그야말로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되고 이러기 전에 어쨌든 그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도 좀 달고 당대표도 되고 해가지고 그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지금 그러니까 선동하고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냥 그 잔머리가 아주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그냥 잔머리 돼갑니다. 아니 근데 그 잔머리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법치가.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임무를 시작하면 임기 시작하면 이제 검찰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조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가도 이제 무슨 방탄국회라든지 이제 현역 의원 같으면 그 구속할 때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등등 이제 꼼수를 부리고 그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뒤집어 씌우고 방패막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첫째는 성남들 시민들의 삶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하나 저는 지금 모토가 진실과 정의거든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진실의 바탕 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 진실의 바탕이 없이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냐 이런 이제 그 소신과 확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재명의 비리를 낱낱이 드러내면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사실 국민들도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또 이쪽에 그 우리 윤석열 그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이런 문제점 있는 것보다 이제 막연하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야말로 진실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공정과 상식이 그야말로 강물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해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출세나 권력에 탐나서 정치에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억울하지 않고 또 그야말로 내가 누명 쓰는 거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치하에서도 누명 쓴 사람이 대표적으로 제가 굿바이 이재명에 섰습니다마는 이재선 씨, 김사랑 씨, 김부선 씨 수도 없이 없어요. 지금 뭐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행정 입원 당한 사람이 66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밝히고 억울함이 있다면 정말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또 그분들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좀 전에 64명이라고 그랬나요? 66명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66명. 네,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입원시키고. 옛날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25명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66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왜 행정명령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면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을 비판해서 뭐 그랬다든지 아니면 이재명과 뭐가 얽혔는데 뭐가 삐뚤어져 가지고 했다든지 그걸 밝힐 수 있죠. 당연히 밝혀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것조차도 밝히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판사도 하고 변호사 활동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민사재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형사재판 받기는 쉽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조차도 국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고 우리 이 박사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역학관계도 하고 검찰이 수사기관 제대로 정의감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압수수색 인권보호에서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당선되면 그거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여다봐서 문제가 좀 있으면 돼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사기 수뢰 의뢰도 하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공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다.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이제 말하자면 시장이 되시면 그 밑에 이제 관련 부처들 행정명령으로 입원했던 그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류들 다 가져와라. 그렇죠. 그래서 다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성남시의 내부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것도 한편은 그러니까 일단은 들여다보기는 어느 정도 보지만 좀 이제 객관적으로 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 출신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행정관계, 의료관계 전문가들도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이번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해가지고 정말로 그 중에 66명이 행정 입원 당했는데 그것이 정말 행정 입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명확히 드러난 것이 김사랑 씨 명확히 그렇죠. 드러났잖아요. 김사랑 씨하고 이재선 씨하고 이제 두 사람인데 지금 그 외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그 실태를 낱낱이 다 밝혀서 획일하게 드러내야죠. 그렇죠. 햇빛을 봐야 세상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법률가시니까 그럼요. 만약에 66명 중에서 일단 이재선, 김사랑 씨는 밝혀졌는데 또 한 명이라도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 아니면 이재명과 이익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켰다면 이건 무슨 죄가 됩니까? 직권남용이 됩니까? 직권남용이다. 죄가 뭐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고요. 지금 이재선 씨나 김사랑 씨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거 아닙니다. 그것도 더 조사해야죠.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과연 거기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표적으로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 입원시키기 위해서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만은 분당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 보건소장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고발한 거거든요. 고발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나가서 3번인가 4번 진술하고
검찰에서 2번 진술하고 이걸 진술조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특별히 이렇게 언론이 이게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언론이 이게 단편적으로 이게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복잡은 못 그렇겠죠.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밝혀가지고 네. 그거 보면 그냥 제가 그 구성수 그야말로 의인 구성수 보건소장의 그 진술조서를 보고 용기 있게 진술 다 잘하셨던데 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오. 아유, 세상에 이런 새끼가 다 있냐고 싶을 정도로 아니 그거 보니까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그냥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런 놈을 쳐버리지 않고 족치지 않고 세상에 뭐 어떻게 진실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과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세나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재명 응징하러. 예.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방해가 되고 그야말로 거무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눌렸고 왜곡된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만약에 더 있고 한다면 엄벌을 하고 자료를 드러내고 해야죠. 저 그렇죠.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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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이 할개를 치고 그다음에 무슨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하죠. 지금도 이제 박사님이 그 알려줘서 아직 저는 몰랐는데 그 김혜경 씨. 소고기 법화 때문에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방금 이제 제가 모아서 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재명 옆집을 무슨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저 경기 도시개발공사가 뭐 임차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직원 숙소를 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책 보면 도지사 옆집인데. 누가 가서 경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도지사 바로 저건데 누가 거길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하나 하느냐고요.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이쪽 엘리베이터 내리면 오른쪽에는 이재명 네. 지사 집, 왼쪽은 경기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그 전세 예. 임차한 집인데 그걸 직원 숙소로 넣었던 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거 척 보면 삼천리인데 이것을 정말 눈 감고 아웅하고 있고 그 제대로 아직도 못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그 김병욱이를 사퇴시켜서 그 시장을 내보내고 자신이 이제 그 거기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걸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당대표도 쉽게 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권력을 그런 방패막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범죄 줘오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많이 그 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대선이 떨어졌으면 책임자 중에 책임자가 이제 후보, 당대표, 그 다음에 뭐 원내대표나 이런 저거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전면 나서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서둘러서 나서냐. 결국 그런 것을 방패막이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뭐 자기 노리는 것은 두 번째고요. 네. 당장 우선 자기 이제 그야말로 구속돼서 형을 살게 되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그야말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게 최대 급선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장 선거가 이번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그걸 다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남시청에 그 업무 받던 사람들을 다 말해서 자료 다 가져와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증언도 듣고 그다음에 조사를 시키고 이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하니까. 예.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좀 예리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을 사실 법원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적성에 맞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는 데서 제가 누구보다 잘 밝힐 자신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럼 검찰 안 가고 판사를 지원했냐?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비비는 걸 잘 못하니까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능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실 밝히는 것보다 비비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정치 검사들 뭐 있고. 근데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비비는 능력이 없어서 그야말로 억울한 걸 보고 범죄를 보고 저는 못 참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을 가지 않고 법원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수사권도 없고 하지만 이재명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점들을 많이 파헤치고 했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검사로 복직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이제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그동안 여러 가지 전행, 범죄이
아니 철저히 파헤쳐야죠 이거. 예. 그래야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죠. 굿바이 이재명에서 파헤친 거는 이제 1편에 불과하고 제가 볼 이제 때- 시장이 되면 완전히 제대로 제가 볼 때는요. 도안해든 쥐다. 굿바이 이재명에서 한 것은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그냥 제가 이제 자주 그 기자회견하고 여기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성남시장에 이재명 8년, 네. 경기도 이재명 4년, 12년 자체를 특검해야 된다. 그러면 비리가 뭐 작으면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밝혀질 것이라 그렇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수천억 이상 밝혀질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관련된 범죄들, 인권침해 범죄, 가서 이재선 씨, 그 김사랑 씨 등등 인권 범죄, 아까 행정기관 네, 여기 네. 66명 다 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 뭔 놈 당이냐. 네. 이 쓰레기 정당 아니냐. 빨리빨리 갖다 버립시다. 감옥 보내야죠. 감옥 보낸 정도까지가 아니라 감옥만 가니까 그 실체를 다 밝혀서 왜냐하면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선 씨와 이재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선 씨는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요. 네. 이재명은 악당이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스피커가 크니까 그거 가지고 추종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이재선이가 사람 문제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 성남에서 우리 장영하 변호사께서는 뭐 쭉 성남에서 예. 오랫동안 이재명과 같이 활동도 했었고 예. 시민단체 뭐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시민운동을 같이 했을 때 제가 시민운동을 이재명 같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성남 시민모임이라 그 시민운동도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 되고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기 위한 거입니다. 네. 그 비판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정당하게 시장 되고 도의원 되고 시의원 되는 건 좋죠.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권력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이재명의 사람 모든 행동을 권력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지금 가서 분당 김병욱 의원을 지금 그 사직시켜서 시장 내보내고 그 자리에 보궐선거 나온다는 것은 자기네 권력 강화의 입장에서 보면 100%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권력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좋은 얘기 했다, 무슨 뭐 어떤 얘기 했다. 그거 다 권력인 관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예. 그 이재명만이 아니라 이재명 부인이 김혜경 여사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김혜경 여사 생각하면 중국의 서태후가 생각이 오버랩돼요. 그 정도. 예. 자, 그러면 처벌을 이제 성남시장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밝히실 텐데 예.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뭐 감옥 100% 가야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네. 가는데 이제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방패기 막이하고 방어하고 아니, 방패를 저항을 뚫을 수 있느냐, 할 거야. 이거지. 그건 당연히 뚫겠죠. 뚫는데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또 철저하게 지금 시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태고 그래서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삶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지금 각오가 그저가 돼 있냐면요. 네. 성남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직접 하는 성남만큼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조차도 성남시 행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도 업그레이드하게 할 수 있다. 아주 모델 케이스가 그런 모델 역량과 하우스. 예. 제가 핵심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1년에 성남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성남시에 1년에 경상 예산이 한 2조 5천억 정도 돼요. 네, 요 성남시. 예. 그러면 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역대 시장은 2조나 1조 5천억처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돈을 정말 내 돈처럼 쓰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돈을 제 돈처럼 그냥 알뜰살뜰 쓰고 아끼고 거의 써가지고 2조 5천억을 3조처럼 3조 5천억처럼 쓸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와 역량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장이 재량을 가진 돈이 2조 5천억 중에서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어떻게 3천억을 그러면 지금 1조나 2조처럼 효과 내게 쓸 수 있냐? 그거 쉽지 않다. 3천억만 가지고. 그런데 가서 어떤 공무원이 300만 원 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지금은 250 받고 200만 원 받는 것처럼 일을 해왔다. 예. 그러니 그 공무원을 하여금
350, 400만 받는 것처럼 일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조 5천억을 2조처럼 쓴 시장이 있는데 그걸 3조처럼 효과 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야말로 창의력 발휘하고 자부심 갖게 봉사하게 하고 그야말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뭐 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어지간하면 뭐 다 면책해주고 정말로 오로지 시민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게 만들면 또 그거 제가 보장을 해주고 하게 되면 그거 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시 예산 2조 5천억도 더 특별 예산도 있고 회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을 제 돈처럼 알뜰살뜰 써서 효과를 대대적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 그 활동하는 지가 25년 됐습니다. 예. 25년에 전에 아기가 그 결혼해가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기가 다시 장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그러게요. 아기를 만들고 두세 살 되고 서너 살 될 그런 나이인데 제가 왜 이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냐면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기회를 못 얻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시민들의 삶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가족들도 어제 엊그제도 이제 제가 아들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 나는 아빠 믿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빨리 잘 알 수 있게 좀 잘 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박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냥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거? 지금 이제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가요. 우선 지금 이제 그 수정구 중원구 이게 이쪽이 이제 수정구고 요게 이제 중원구인데 이걸 이제 본시가지라고 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이게 애초에 중앙 정부에서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 김현옥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20평 분양됐는데 실제는 18점 7평, 18.8평밖에 안 돼요. 한 필지가. 근데 이게 재개발을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째. 둘째는 이제 분당이 이게 지금 이제 91년도에 그 입주해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분당을 강남 위에 분당.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를 전체적으로 기능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재건축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8호선이 여기 이제 현재는 모란까지 가 있는데 모란을 판교까지 가는 것은 이 판교까지 가는 것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 광주 오포까지 이렇게 빼서 그 지하철 하나 더 지나가게 만들고 이거를 또 지금 분당이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중 규제를 받고 있냐면 건축 법령에 의한 규제 말고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도시 설계 지침을 작성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묶여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용적률이 좀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 용적률을 이제 현실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제 빌라 단지들이 이제 층고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빌라 단지 주민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종 환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규제가 많이 되니까 종을 옛날처럼 환원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앞장서서 그것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규제받는 것을 아니 다른 도시는 건축 법령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데 왜 분당이라고 해서 이중 규제를 받느냐? 그 이중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그 인식하시고 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폭 완화해가지고 이제 뭐 4개 신도시에서 대략 한 10만 세대 정도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윤 당선자하고 여러 가지를 잘 알기도 하고 엊그제도 가서 제가 뭐 인사도 드리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력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본시가지하고 분당 간의 이제 격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어떻게 이제 완화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양쪽이 서로 교통과 교류를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 집적의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집적의 이익이 큰 것을 저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가서 집적의 이익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한 30%, 30%밖에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적의 이익을 대대적으로 높여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아마 한 70% 정도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예.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한 95%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이제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도 아마 한 70% 정도 아파트에 삽니다. 이제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좀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 공동주택 그 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 집적의 이익을 그야말로 100%를 거의 끌어올리는 네.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2만 3만 많구나. 됩니다. 옛날에 거의- 많을 때는 예. 97만까지 가서 이제 100만 넘긴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특례시 될 때 성남시가 특례시가 못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은수미 시장이 뭐 특례시에 준하는 뭐 행정수를 해가지고 특례시 만들어낸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100만 이상만 특례시를 만들어서 네. 뭡니까 이제 수원 저쪽에 뭡니까 저 고양 이쪽에 용인 또 뭐 이런 쪽만 이제 특례시가 됐는데 이제 지방 창원 같은 데 특례시가 됐고요. 성남을 이제 특례시 만드는 거는 제가 시장 되면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이거 뭐 그냥 줄줄줄줄 나오시네. 예. 하여튼 무엇보다도 성남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이재명의 저격수로서 이재명의 범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정의가 그렇죠. 예. 살아있게 예. 만드시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하 성남시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